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총선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일정이었지만 동대구역에선 많은 지지자들과 소통했는데요.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역할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여야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2km 정체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신호 3번 받고 지나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칠성 고가차도에서 침상교 지하차도 구간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화랑로 효신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달구벌대로 신당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신천동로 경대교에서 수성교까지도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안동 영하 2도, 포항 5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온 차차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19도 사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대기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1도, 습도 7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여야가 드물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출발 전부터 덜컹거리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거대 야당 원내 지도부가 조기 처리 의지를 밝혔음에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밝지만은 않다라. 문제가 뭘까요? 예, 우선 이 특별법이 새롭게 만드는 법이어서 법안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걸 생략할지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법안을 심사할 국회 담당 소위원회 일정도 빠듯해서요. 내달 5일에야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본회의 일정이 사흘 뒤인 12월 8일인데 그 사이 추가로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본회의까지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 제정법이 한 번의 심사로 소위 문턱을 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야 의지만 확고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예타 면제 조항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고요. 달빛철도 특별법을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보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기국회 이후 연말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총선 공천 국면도 앞두고 있어서 상임위 논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긴장이 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주 전해드렸던 부실 사전점검 논란을 빚은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어제 오후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입주를 한 달 반 앞두고 있었던 사전점검에서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이 많고 약속과 다른 자재가 대거 쓰인 것이 확인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군요. 수성구 의회에서도 현장을 찾은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수성구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충배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은 사전점검 전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번 사안은 해도 너무한 사례다면서 시공사를 질책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전 점검이 완료되면서 당초 알려졌던 것 외에도 이런저런 오시공 사례들이 또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이 공유한 사진 등에 따르면 대피 공간 문 열림 폭이 41cm로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운 사례, 또 하향식 피난 사다리 덮개와 에어컨 배관이 간섭돼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고요. 스프링클러 위치가 배관과 접해 있어서 살수 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시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전 점검 재실시 여부도 궁금한데요. 예, 시공사 측은 사전 점검 이전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고 욕심을 낸 게 화근이 됐고 죄송하다. 또 준공식까지 입주 예정자 측과 지속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성구청도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준공 승인 전에 입주민들이 현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공사로부터 향후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공정을 체크하기로 했는데요. 입주 예정일에 맞춰 공사가 완료되고 날림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정 보호종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금호강 파전습지 일대 환경영향평가가 고의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허위로 결과물이 작성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어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판단을 내놨는데요. 조사 방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정 보호종이 10종이 넘게 더 발견이 돼서 문제가 커졌죠. 예, 2021년 진행된 평가 당시에는 수달과 삭, 원앙까지 3종만 발견됐는데 이후 검독 수리와 참매를 비롯해서 법정 보호종 숫자가 14종까지 늘었습니다. 의결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은 시간이나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에 대한 반발 역시 클 것 같은데요. 예, 대구환경청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발견된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서구청이 올 초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악취 검사 결과 염색산단과 서대구 산단 내 18개 업체에서 공업지역 복합악취 허용 기준인 희석배수 1000배를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희석배수 1000배란 포집한 가스에 깨끗한 공기를 1000배만큼 더해야 냄새가 나지 않는 공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닭을 도축하는 한 업체에서는 이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결과값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차 개선명령 이후 2차 초과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악취 저감 사업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 문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서종효 이장입니다.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농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기아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기아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농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교 시절에 텃밭을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도시농업의 또 매력에 빠져서 이제 도시농업을 하는 그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저희는 토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지은행이나 그리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농지 확보를 해서 그 농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 보니까 농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 노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성이 있고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그만 이제 간이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는 뭐 알파파라든지 봄동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월동 시금치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소소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열심히 농사 짓는 청년 농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대구 주변에 청년 농부들이 운영하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 농장도 있고 생산 농장도 있고 대구 시민분들께서 직접 로컬에서 맛봐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면 저희 청년 농부들도 자립을 해서 대구를 위해서 농사 짓는 멋진 청년 농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K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끼우는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혁신과 발전이 함께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총선 출마론에 불이 붙었는데 자, 과연 총선에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나올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인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닙니다만 네. 지난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뭐 통상적인 장관 업무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 지역을 좀 순방하고 스마일센터도 방문하고 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점검하는 회의인데 동대구역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대구역에서 사진을 찍자고 해도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정치인들을 옆에서 봤지만 3시간 동안 사진 찍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행사장 가도 1시간 정도 찍으면 뭐 엄청나게 찍는 건데 3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네. 사진 요청 응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의외다. 지금 뭐 총선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기보다는 저런 자세로 하니까 저렇게 많은 구름 인파들이 몰리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정치권의 블루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좀 간죽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행동이나 하는 장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니까 보수 중앙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으로 다루고 있어요. 곧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소문이 있다는데 그거는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백그라운드로 있고 보수 정편이나 극우 유튜브에서 띄워지니까 지지도도 높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분을 평가하면 온실 속의 화초다. 장관직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면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강인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잡초 비하할 의도는 없어요. 잡초와의 싸움이 있으면 이분은 금방 시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검증 들어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보통 멘탈로는 못 견딘다 이래 생각해서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봐도 기차 타는 대기 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찍는 모습들을 보면 네. 어떤 필드에 나가도 저분은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저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설전하는 거는 뭐 그건 보니까 저는 그때는 저분이 저렇게 너무 저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도 했는데 이번 모습을 보니까 저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대구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출마는 대구로는 안 할 거다. 예. 출마는 하기는 할 것 예. 같다. 서울, 강남 당선 안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중진들을 험지로 가라고 해놓으면 자기는 또 따뜻한 아랫목 가겠다 하면 중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지 싶어요. 영어 대사처럼. 네가 가라 시베리아. 시베리아 중진 험지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또 이뉴한 위원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준비에 이제 보폭을 넓히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이뉴 위원장이 환영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지금 총선 역할론이 분분한데 아까 선대위 얘기도 하셨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뭐 국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한 장관이 우선 이제 국회 지금 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장관 후임자 물색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하면 시간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1월 10일 그 D-90 이전에는 공무원이 사퇴를 해야 되니까 네. 그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수도권 어디든 뭐 우리 강명구 위원장이 뭐 아주 강남을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표명을 하는데 뭐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당과 또 우리 여당이 또 그렇게 편협하게 틀을 짜지는 않을 겁니다. 시사인 기사에 보면 네. 10월 16일에서 18일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 이젠 권력이 신형 아니고 권력 자체가 되었다라는데 동의한다가 한 60% 넘고요.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반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렇게 부각될수록 국민의힘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검찰당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회 권력까지 상남하겠다. 이런 결과가 되면 국힘은 사실상 해체해야 되는 수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이력밖에 없잖아요. 현재 이 대통령 하시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보고 있는데 또다시 검사 이력밖에 없는 사람이 부상된다. 저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로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버거워하는 국무위원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미 모든 수업을 마쳤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저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군요. 제가 볼 때 1년 반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아니고 1년 반 동안 검찰총장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검찰총장론까지 대두가 됐는데. 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장관이랑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연대요? 전혀 결이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좀 안 맞고 이준석 대표는 뭐 며칠 전에도 지지자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있는 연락만은 확보를 4만 명 이상 했다고 그러잖아요. 10만 명까지 갈 거다 이래 이야기했고 이분은 이준석 전 대표는 바깥에서 제가 말했는 저 바람 부는 들판에서 잡초처럼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시는 분이고 한동훈 장관은 뭐 말 그대로 온실 속에 계속 받쳐놔서 대결하면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엄들도 둘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수사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오늘 계속 이준석 대표를 편들죠? 과연 누가 꽃을 피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제 연말쯤 이제 한 장관 행보는 드러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저희가 내일 직접 한번 들어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내놨거든요. 뭐 애초에 이건 민생 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일단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막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는 국민의힘이 어떤 공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이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 전 대표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천이 잘못되면 우리 편과 분열하게 돼서 결국 선거를 지게 되는 일이 이제 허다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주 공정한 경선과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어차피 5대5 구도 아니냐. 우리 지지자 반 또 민주당 지지자 반이 이렇게 상존하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패배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상향식 공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됐었기 의제로 때문에 거론은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략 공천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보면 이 위원장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열을 막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혁신위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 공천 원천 배제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러면 1, 2, 3호는 뭐냐? 국민들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첫 번째는 생각나요. 이준석, 홍준표 징계 취소 이거는 나는데 두 번째가 국회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요까지 살짝 생각나고요. 3호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당선금 비례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구 선정 이런 건데 이런 거로 봐서도 이 혁신안은 좀 실효성이 힘들고 중진이나 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가 대통령실 참모를 지칭하는 찐핵관이라고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들 출마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대통령실 관계자 전략공천 원천 공사하기 위한 이런 안을 내놓았다 이런데 이거 이제 힘겨루기가 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혁신위가 이길까요? 대통령실이니까. 아, 친윤과 혁신위의 뭔가 갈등인가요? 그러니까 늘 저렇게 이제 이 대결 구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혁신위가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두기 위해서 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어떨 때는 김기현 대표랑도 갖다 붙였다가 어떨 때는 저 대통령실하고 갖다 붙였다가 자꾸 흔드는데 흔드는 이유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대통령실 이꼬르 김기현 대표기 때문에요. 아, 일단 전략공천 원천 봉쇄 카드는 나와 있고요. 네. 지난주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탕신 행사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윤 대통령 대신에 축사를 낭독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지역에서 좀 말이 많았다고 하던데 들으신 바 있을까요? 이분 조남이 강명구 비서관이라서 저 우리 진주관각 구할구자 학문이 같아서 예.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김용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77년생이에요. 젊으신 분이고 안동대 출신이고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도 했고 영등포 당협위원장도 하셨어요.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예. 근데 영등포는 지금 누가 있느냐면 가을에 우리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계시고 또 80년대 스타 김민석 의원이 딱 있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다시 대구로. 낙하산 타고 대구가 아니고 구미로 살짝 대구 경북으로 안방으로 또 내려앉겠다는 거잖아요. 낙하산분들은 원래 적진 깊숙한데 힘든데 침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국힘 관계자들은 낙하산 타고 자꾸 따뜻한 아랫목으로 낙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연고가 있는 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저 위원장님도 사실 연고가 저 호남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지금 이제 이 정치판에서는 연고가 대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도 사실 험지 출마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험지를 가려면 서울에 집도 없는데 어떻게 험지를 가냐. 아니 연고가 없는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오면 정치적 고향이래요. 무슨 고향이 그런 고향이 어디 있어요. 보수 진영들이 밀어주니까 우리 저 강명구 우리 비서관 문제를 하니까 이제 강민구 위원장하고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강명구하고 저 강민구 비서관은 예. 어쨌든 이제 이 정치계 입문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 탄생하는데 상당히 또 이제 힘을 보태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박정희 탄신 행사, 대통령 탄신 행사에 축사를 대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지역사회가 술렁거릴 만한 정도의 어떤 이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신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낙하산이냐 그렇게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뭐 총선 점 해가지고 사퇴를 하고 공천 신청을 하고 우리가 뭐 상향식 공천 원천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당 지도부가 공관위가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저는 그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라고. 국힘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좀 뜨거운 이슈죠. 뭐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데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더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민 의원께서는 첫 정치를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자유선진당 그 당시 이회창 바람이 중정대에 엄청 불었어요. 그게 공천 못 받는 게 운이 잘 돼가지고 재선하시고 또다시 우리 민주당 3선으로 돌아오셔서 5선까지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카더라 통신이 아니겠느냐. 이분은 원래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우 보수 주자로 자꾸 점철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중도 보수를 좀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직 없는데 희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제가 대전에 가서 이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제 저희 혁신위원회가 같이 인 위원장도 함께 만나는 거죠. 토론을 하고 또 뭐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분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끄는 그 민주당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한번 정치혁신에 가서 관해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이상민 의원은 인지도가 좀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관련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사인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여론조사 개요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되면 저희 방송에서는 그걸 항상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사인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 동안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결과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하고요. 표준 오차 범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표준 오차 95% 신뢰 수준이었다는 거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혜 광장의 결투는 표준 오차 95% 신뢰 수준 3.1로 해당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TK 광장의 결투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정혜영 혁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20도 가까이 벌어지겠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애쓰셔야 되겠고요.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린 구간이 많습니다. 화재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11월 2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